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상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킬레스 건염이 오래되고 만성화되게 되면 부분 파열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아킬레스건 파열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태용 과장님과 함께 아킬레스건 파열이 무엇이고 어떤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진단은 어떻게 할 거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은 이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걸 말하는데요. 퇴행성 변화가 오래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만성 파열이 있고, 또 운동 중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급성 파열이 있습니다.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 때는 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파열됐구나 하고. 대부분 환자들이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발목에서 뚝하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통증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스포츠 활동이나 걷기가 힘들다고 해서 보통 이제 뒤에서 공이 와서 딱 쳤다든지 투둑하는 소리가 났다든지 어쨌든 모를 수가 없는 증상이죠.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잘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오십니다. 대부분.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테니스 같이 갑작스럽게 동작을 바꾸는, 그리고 아니면 육상 처음에 이제 스타트할 때 갑작스럽게 힘이 들어갈 때 파열이 잘 생기는데 이런 파열은 어떻게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발목을 밑으로 내리는 역할을 한 게 아킬레스건인데요. 발목을 밑으로 내리는 힘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건 파열된 부분이 움푹 파여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쏙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만으로는 전부 이제 진단을 하진 않고요. 그리고 MRI를 촬영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보통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구나 안 끊어졌구나는 알 수 있지만 건강한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건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가 이미 와 있는데 만성적으로 끊어진 건지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근육 쪽은 이제 수축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큼 올라가 있는지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MRI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하고요. 아킬레스건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치료는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치가 힘줄하고 근육이 이어지는 부분인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고도 잘 낫는 경우가 많고요. 활동성이 많지 않거나 그리고 수술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꼭 하지 않아도 이렇게 치료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좀 어느 정도 아물 수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발목을 아래로 내린 상태로 한 8주 정도, 2달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2달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수술을 안 하고도 나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재활 기간이 아무래도 조금 늦어지고, 재파열의 위험성이 수술을 안 했을 때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요. 오랜 고정을 통해서 근손실이 생기는 거를 감수하고 수술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아킬레스건 수술을 하게 되면 꼬매주는 건가요? 네, 이제 힘줄을 꼬매주는 겁니다. 꼬매줘서 아킬레스건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고요. 그 아무는 과정은 이제 자연적으로 아무는 이제 과정이 필요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주간은 좀 발목을 밑으로 내린 상태로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3주간은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그 후에는 좀 이제 체중을 딛게 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이제 칼로 베듯이 깨끗하게 파열이 되는 게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너덜너덜해진 것처럼 이제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부위는 제거를 하고 괜찮은 부위만 연결해서 봉합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킬레스건이 좀 짧게 봉합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킬레스건이 이제 짧은 상태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수술 이후에 재활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재활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의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주간 발목을 밑으로 한 상태로 통기부스를 하는 게 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움직여지지 않게. 3주를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엔 저는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 때 쓰는 보조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1주 간격으로 10도에서 15도씩 올려서 3주 동안 발목이 45도 내려간 거를 0도까지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6주가 지나서부터는 이제 체중을 딛고 걷기 하고요. 10주까지가 파열이 높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좀 조심하게 하는 편입니다. 네, 재파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좀 조심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연성을 회복하는 스트레칭과 그리고 아킬레스건 자체가 발의 이제 추진력과 운동 능력을 만드는 곳이어서 근력을 생기게 하는 것을 좀 집중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 후에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 두 가지인 경우가 많아서요. 스트레칭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는데 네.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괜찮겠지 싶어서 이제 방치하시고 한참 있다가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구성 아킬레스건 파열이라고 해서 이제 모르고 넘어간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래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하나요? 오래된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의 힘줄이 뜯어진 부분이 딸려 올라가서요. 그 갭이 상당히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갭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다른데요. 위쪽 아킬레스건을 좀 연장한 다음에 꼬매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엄지 발가락을 굽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좀 아킬레스건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식하게 되면 엄지발가락은 이제 구부릴 수가 없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게 이제 힘줄이 두 가지가 있어서요. 구부리는 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힘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킬레스건 파열이 의심되면 이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 파열이든 급성 파열이든 어쨌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운동을 한다든지 걷는데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잘 봉합을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을 방치하고 오래 놔두게 되면 이런 수술적 치료도 어렵게 되고 또 더 어려운 수술법으로 해야 되고 결과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빨리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김태형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꽤 오래된 것 같아요.